거예요. 저처럼 힘든 사람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제 이야기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과 어린 나이에 만났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여중여고를 나왔고 대학교도 여학생들이 많은 과를 가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남자인 친구들도 단 한 명도 없고요. 그런데 졸업을 하자마자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였는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어서 힘이 되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집착입니다. 항상 어디서 뭐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의심부터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연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연애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싶었어요. 남들도 다 저처럼 연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하고 의심하지 않게 남자친구한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워낙 팔불출이어서 주위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말이죠. 남자친구가 제가 이성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주위에 친구가 다 여자들 뿐이니 너무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와 제가 천생연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의 그런 집착에도 오랜 연애를 할 수 있었죠. 제가 취업에 성공을 하고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했어요. 주위에서 너무 섣부른 판단 같다며 말리긴 했지만 이미 저희는 서로에게 미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들까지 말릴 정도였지만 고집대로 해버렸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생활 때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저를 무지막지하게 아껴주는 남편과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니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회사에도 당연히 열심히 출근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부서 사람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업무 이야기로 연락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일이니까 남편이 이해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업무 시간에도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고 제가 바빠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번 받게 되면 상사들의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은 휴대폰 내놔 라는 말이었어요. 제 휴대폰을 1시간이 넘도록 뒤져서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다 확인했죠.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말을 해도 남편은 믿지 않는 눈치였고 늘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은 믿을 수 없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한테 남편이 연락을 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도 과장님과 단둘이서 뵌 적이 없어서 굉장히 기가 죽어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어젯밤에 연락이 왔다고 말이죠. 과장님과 제가 공적으로 일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남편이 저에게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과장님이라고 설명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해줬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자는 시간에 남편이 저 몰래 과장님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 수진이 남편 되는 사람인데 혹시 과장님 맞으시죠?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과장님한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저와 잠깐이라도 대화를 했던 사람한테 남편이 스스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난처했던 일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은 출근 시간 외에 저 혼자 밖에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조차도 혼자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 친구들과도 자주 못 만나게 되었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너무 심심하고 외로웠어요.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나갔지만 저는 그런 거에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애완동물을 키우자고 했어요. 그럼 집안에 생기도 살고 남편과 제가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저의 제안에 남편도 좋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귀여운 강아지를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그 강아지한테 엄청나게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작고 소중한 강아지 덕분에 제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강아지와 노는 것 때문에 전혀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와 매일 붙어 있었고 남편과 같이 놀지 않아도 저는 괜찮았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강아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남편한테 강아지에 대한 행방을 물으니 다른 집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고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그때 울분이 터진 것 같아요. 남편이 강아지를 보낸 이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차는 느낌이 들었고 남편은 눈치 없이 휴대폰을 달라고 했죠. 저는 남편한테 줄 제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구속이 심해지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저와 대화를 조금이라도 하면 제 남편한테 연락이 가니까 다들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남편은 저의 폭력적인 모습을 처음 보고 굉장히 놀라했죠. 남편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화를 냈어요. 제가 던져서 부서진 휴대폰을 주워들더니 더 세게 집어던졌습니다. 그것도 땅바닥이 아니라 벽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벽에 구멍이 났어요. 저도 처음 보는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잘못하다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던져서 부서진 휴대폰들을 들면서 손이 다쳤는지 남편은 손바닥에 피가 나오고 있었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나한테 함부로 화내지 마.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온몸이 오싹했고 이 사람이 제정신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남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제가 먼저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우울했고 야근을 일부러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걸 친구들도 알았는지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남편이 저 혼자 친구들을 보게 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제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안 본 지 1년이 넘었고 제가 보고 싶다며 제 남편에게 친구들이 전화를 하니 남편이 못 이기는 척 저를 보내줬죠. 친구들은 눈치를 채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자신들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흐르는 겁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화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했죠. 제가 말할수록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친구들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나가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연락을 하더라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놀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남편이 저에게 한 행동은 도가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오늘 자신들과 새벽까지 술도 먹고 클럽도 가면서 재밌게 놀자고 했어요. 한번 이렇게 막 나가야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고 말이죠. 친구들의 말에 저는 흔들렸고 결국 친구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한 통금 시간 10시가 지났고 저는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20대였던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나이 또래에 맞게 술도 진탕 먹고 클럽도 갔어요. 사고는 치지 않았고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서 스트레스도 풀렸습니다. 휴대폰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국밥집에 가서 해장을 하고 해산하려고 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형부 연락 안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생각이 났고 급하게 휴대폰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0통 와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남편의 집착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혹시 모르니까 집 들어가기 전에 음성 녹음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며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집 가는 길에 녹음기를 하나 샀고 그것을 킨 채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도 집 들어가는 게 조금 무서웠고 남편이 과연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일로 남편도 깨달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비밀번호 소리에 안방에서 남편이 뛰어나왔어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고 제가 남편한테 웃으며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신발도 아직 벗지 않은 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갔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바로 바리깡으로 제 머리를 밀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묵묵히 제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밀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아무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도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제 머리카락이 툭툭 떨어지는데 정말 눈물이 미친 듯이 났어요. 처음에는 비명도 지르고 화도 내고 욕도 하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나중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냥 좌절감에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제 머리가 떨어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리깡 소리가 멈췄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다 사라진 느낌이 엄청나게 났죠.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란 존재가 악마처럼 보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을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어깨를 힘껏 꽉 잡고 말을 했습니다. 어깨가 빠질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남편은 저에게 소름 돋는 말을 했어요. 너 도망치면 내가 끝까지 찾아낼 거야.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보면 그놈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이런 사람을 한때 사랑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회사에 제가 당분간 출근을 못한다고 말을 했다고 했고 남편은 집에 저를 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갔고 방도 잠궈버렸어요. 정말 소름 돋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나 싶었죠. 방에서 나가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누군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제가 방에 갇혀 있고 현관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살려달라고 말이죠. 사람이 갇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은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방문을 열어주었는데 바로 저희 친구였습니다. 경찰까지 왔어요.
빡빡 밀어진 제 머리를 보고 친구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꼭꼭 숨겨둔 녹음기를 가지고 집에서 나왔죠.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리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도 저의 상태를 보고 할 말을 잃었고 경찰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의 녹음본을 듣고 다들 그동안 어떻게 버텼냐고 말을 해주었죠. 드디어 해방된 건가 싶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마주하기도 싫었고 끔찍한 지옥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의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자신의 남편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당장 이혼 준비라고 고소하라고 말이죠. 친구한테 너무 고마웠고 저는 바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도 다 밝혔어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동안 남편한테 어떻게 구속을 받아왔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다 알게 되시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펑펑 우셨습니다. 부모님이 오열하시는 걸 보는데 그 어느 것보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리카락이 없는 걸 보고 더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경찰들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지 않은 채 고소를 진행했고 다행히 승소를 했습니다. 합의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고 무조건 처벌을 받길 원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100번 1000번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혼소송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재판을 준비하면서 전 남편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공감도 잘 못하고 자신밖에 모른다고 해요. 연애 때 슬픈 영화나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눈물 하나 안 흘리는 걸 보고 그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이코패스 성향 때문에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더 충격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사이코패스를 사랑하고 같이 살았던 거잖아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저는 전 남편과 헤어지고 이제 제 인생에 사랑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이란 것은 있는 건지 저에게도 다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지금의 남편인 사람입니다. 남편은 전 남편 소송 문제로 경찰서를 자주 가면서 알게 된 경찰관이에요. 제 담당 경찰은 아니었는데 늘 자신 담당처럼 많이 챙겨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셨죠. 그리고 제 말에 공감도 잘해주시고 늘 집까지 데려다 주셔서 주위 사람들도 이미 이 경찰관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기나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 옆을 지켜주셨죠. 그렇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살다 보니 정말 건강한 결혼 생활이란 것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만 끼치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갈 낙이 생깁니다.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먼 여정을 떠났던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서 임신까지 했습니다. 전 남편과 만났을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포기했었는데 지금의 남편과는 엄청나게 빠르게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만삭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전 남편이 얼마 전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그 일이 있고 나서 감옥에 간 뒤 출소를 하자마자 또 사고를 쳤다고 해요. 다른 여자한테 집착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은 평생 못 고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운데 제 남편이 저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 안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남편은 오로지 곧 태어날 아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드디어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남편과 아이만 생각하려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인생에 앞으로는 행복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힘든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악착같이 버텼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만날 때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꼭 제대로 알고 콩깍지를 벗기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과 결혼했던 게 제 인생의 최대의 후회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